정치검찰해체당의 옥중 창당.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남편이 옥중에서 써주신 정치검찰해체당 가칭 창당 선언문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선봉에 선 사람들,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을 선언한다.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정치검찰 해체당이 선봉에 서고자 한다. 예, 성 부의장. 네. 옥중에서 뭐 창당, 현재로서는 구속되어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1심 판결이 나기 전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옥중 창당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일부 의원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1심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이런 당을 만들겠다? 이게 과연 물론 민주당과는 지금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또 많은 유권자들은 또 같이 보는 또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돈봉투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하신 분이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아니면 민주당을 나간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같은 이 소속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돈봉투를 뿌린 분이 법정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오랜 관행이라 생각해서 좀 그거를 착오했다. 그래서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를 했다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유감 표명이나 책임감 있는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야 지금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의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 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설득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전 그리고 과연 이 시도당 우리나라에서 창당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도 창당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치를 들고 창당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당들이 출연하게 된 배경에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선거제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게 어떻게 결정나냐에 따라서 이런 당들이 정말 창당하게 될지 아니면 사그러들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들의 기치는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160석의 지역구와 20석이 넘는 정말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생각으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예, 정명진 대변인. 네. 결국은 200석을 영끌해서 끌어모아서 모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200석만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지금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그 희망사항은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특정인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반대한다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 그렇게 만약에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다시 어쩌면 가능성이 이게 큽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3% 이상을 획득해야 한 석 겨우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정당을 만드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그 당대표 선정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간을 훼손해가는 금권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법적인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새로운 그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3% 얻는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그 3%를 얻어야 한 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영립형인 경우에 영립형인 경우에는 이제 뭐 권역별 비례대표로 돌아갈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3. 처음에 좀 높게 시작했던 어떤 그 3지대 여론조사가 사실 보면 이게 오차 범위가 3% 이제 안팎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말고 더 그 이제 창당하려는 아까 송영길 뭐 검찰 해체당 이런 것들은 더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왜 제3지대를 지향하는 정당이 탄생하기 어려웠느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선거구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선거구제에서는 뭐 한 명의 승자만이 의석수를 갖고 오기 때문에 3지대를 표방하는 사람이 득표를 해서 당선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현실이고요. 또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저 무당층이나 아니면 3지대를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양당으로 회귀되는 움직임을 보여왔던 게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